안녕하세요. 캐빈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제가 감히 인류가 낳은 천재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추종하면서 버핏의 투자법을 공부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때로는 버핏의 투자한 기업들에 따라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이 버핏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똑같은 기업을 사도 버핏은 수익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기업의 특징이랑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핏이 투자한 기업을 따라 사셨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을 공개적으로 버핏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세 가지 정도 공통점을 꼽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ROIC가 좋아야 된다. 투하자본 수익률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재투자가 필요 없는 기업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핏이 좋아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종합을 해보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죠.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건 표면적인 손익계산서보다도 실제 기업의 내실이 좋다. 캐시플로우가 좋아서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ROIC는 Return on Invested Capital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이익을 100억이나 1000억을 낸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투입해서 이익 100억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100억을 내서 100억 이익을 내는 기업은 엄청난 기업이죠. 근데 1조를 투입해가지고 100억을 내는 기업은 100억이라는 숫자가 작지는 않습니다만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조금 아깝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막강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버핏이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재투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경쟁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경쟁사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하거나 R&D를 지속해서 뭔가 격차를 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애초에 없는 기업들을 버핏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기업들이 가장 유명한 버핏이 투자했던 기업들이 코카콜라나 시즈캔디 이런 기업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랑 아무래도 다르죠.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기업들, 테마를 타고 있는 기업들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면 2차전지나 로봇 이런 기업들 짚으시잖아요. 2차전지하고 로봇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안 맞아요. 2차전지 보세요. 현금 흐름은 안 돌아요. 현금으로 안 돈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이 지금 현금 흐름이 돌 수가 없는 특징이에요. 장사에서 현금이 아직 안 들어옵니다. 재고 깔아야 되고 채권도 깔아야 되고 근데 공장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 안 들어와요. 그리고 ROIC 높냐? 높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유형자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하자본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수익이 그만큼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하자본들이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재투자 엄청 많이 필요해요. 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이거는 셀 업체들뿐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투자 엄청 많이 필요해요. 로봇은 2차전지보다 더합니다. 로봇 현금을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로봇하고 2차전지를 동일한 선상에서 성장산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달라요. 2차전지는 그래도 뭔가 썸띵이 있는 산업이에요. 썸띵이 있는데 막 박차를 가해야 되고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막 현금을 로스가 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로봇은 꽤 많은 기업들이 실체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꽤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유의미한 매출 구조나 규모가 나오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현금으로는 당연히 기대할 거 없어요. ROIC 할 수가 없죠. 왜? R&D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그 R&D를 투입하고 있는 단계 근데 아직 수익은 안 나고 있는 단계니까 ROIC 떨어지겠죠. 재투자? 그야말로 지금 그냥 재투자만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핫한 산업들,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이런 것들까지 마찬가지예요. 다 사실은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의 특징에서는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버핏을 그냥 따라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확실하게 믿는 기업이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는 등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버핏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의 특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기업을 고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든 주식시장의 위기가 오든 그걸 버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애초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버티실 수가 없어요. 중간에 섣불리 손절하거나 혹은 따라사면 안 될 때 막 따라사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업을 사더라도 버핏은 이기는데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버핏의 투자법이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100%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합니다. 경영진을 믿고 통째로 인수해요. 정말 괜찮은 기업,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특징을 충족하면서도 경영진이 너무나 훌륭한 기업들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찾아오면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를 하고 경영진을 그대로 둡니다. 경영의 정보는 몰아줘요. 그리고 자금 조달의 차원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우리를 불러라. 나는 너네들의 지주회사로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 포지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업을 인수하실 수 없잖아요. 코스닥에 상장된 아무리 작은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억 원은 필요할 거예요. 아무리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수억 원을 들여서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기업을 인수하실 수 있는 자금 조달이 되는 개미 투자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말 몇 안 되는 슈퍼개미 분들을 빼면. 그러다 보니까 버핏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버핏은 회사를 팔려고, 그러니까 주식을 팔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유하려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그냥 충분히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버크셔 해서웨이의 계열사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알짜배기 회사가 이익을 내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 배당으로 뽑아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걸 또다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좋은 기업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버핏은 다시 그 기업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파셔야 되잖아요. 제가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말 중에 주식은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주식은 파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의 오너로서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되고 기업이 고평가 선에 넘어가게 되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적은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애초에 다른데 버핏은 인수하고자 기업을 샀는데 여러분들은 팔고자 사요. 인수하고자 주식을 샀던 버핏은 주가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쳐요. 현금 흐름이 괜찮아도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다쳐요. 팔 수 있는 기간을 놓치고 주가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을 똑같이 따라 샀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방법 자체가 많이 다르고 투자의 종착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핏을 따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약간 기운 빠지는 얘기긴 한데 버핏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천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버핏은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찾는 데 타고난 감각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가 됐죠. 그리고 저도 뭐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천재는 아니거든요. 기업과 산업을 바라보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머릿속에 뭐 명쾌하게 상상하는 훈련 계속 하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버핏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는 보통 버핏이 그 기업을 사고 나서 언제 이해를 하냐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나중에 엄청 올랐을 때,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 이래서 버핏이 이런 거를 바라보고 샀구나 하고 뒤늦게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 때부터 버핏의 시선을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거의 인수하다시피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1963년도에 샐러드 오일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를 이제 자행을 하시던 기업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샐러드 오일 사건이라고 해서 뉴저지일 거예요. 뉴저지의 어떤 그 항만에 있는 창고에다가 샐러드 오일이 있는 그 기름통들이 막 엄청나게 있다는 거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보증을 서줍니다. 얘네들이 신용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증을 서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항만에 있었던 기름통들에 맨 위에 조그만 샐러드 오일이 들었고 밑에는 다 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거를 보증을 서주고 당사자인 그 사기꾼이 이미 도망갔으니까 손해배상을 다 떠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때 당시 부담을 해야 됐던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주가는 완전 똥값이 됐죠. 근데 버핏은 여기서 뭘 보냐면 본인 포함 사모님, 와이프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대형 마트나 커스코 이런 데에서 뭐를 통해서 결제를 하느냐 보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거기서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힘들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브랜드 가치 자체가 실추했냐? 사람들이 더 이상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신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하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미래를 추정을 해보고 이게 몇 년 만에 회복을 될까 보니까 얼마 안 걸리더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은 괜찮겠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는 엄청 헐값에 살 수 있는 완전 폭탄 세일 기간이겠네라고 하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쟤 왜 저래라고 할 때 미친 듯이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기적적으로, 사실 기적도 아니었어요. 얼마 안 돼서
위기를 다 회복하고 지금의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게 버핏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과거 사례를 공부하고 이래서 이랬구나 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제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버핏의 투자법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겠느냐, 나는 정말 강심장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그 정도로 매수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당당하게 예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버핏의 재능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을 드려볼게요. 워렌 버핏을 공부하고 추종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항상 공부하고 저도 항상 배우는 대상이 워렌 버핏 그리고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인데, 항상 제가 경계하는 거는 워렌 버핏이 잘한다는 이유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를 저는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라면 워렌 버핏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기업들을 고르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 따라하기 어렵다는 거를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포인트가 첫 번째로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 특징 3가지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특징 3가지랑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주기가 어렵다. 그 기업들이.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 기업을 똑같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법 자체가 다르다. 버핏은 보유하려고 회사를 인수를 해버리고 여러분들은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조금 더 취약한 건 여러분들과 저의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인수하려고 산 버핏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는 되게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재능의 차이가 너무 현격합니다. 버핏은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찾는 천재인데 반해서 우리들은 버핏이 지금 고르는 그 기업들의 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그거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버핏을 그냥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버핏의 대응을 그때그때 따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버핏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버크셔 해스웨이를 사는 거 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따라 하시더라도 버핏은 이런 식으로 기업을 바라보는구나, 이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고 따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찍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